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대전 지역으로 중앙부처가 옮겨간다는 논의가 무성할 때였습니다. 속초에서 혹은 삼척에서 대전 지역까지 너무 멀다. 오히려 서울 가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한마디로 빙 둘러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교통망이 국토에 종축만 발달돼 있고 횡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나 제천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같은 강원도의 요구는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흔히 경제성을 따집니다마는 낙후된 강원도의 경우에는 공급이 오히려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있는 MBC 강원 영동의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톱 보기 한 발 더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보도국의 김영호 그리고 배현환 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해안의 바닷속 오염 문제 그리고 강릉 옥계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영풍의 아연 재련소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의 해저 오염 문제 김영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지난 6월 10일인가요? 말삼에서 동해항 주연의 그 오염 문제 네.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항내도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네. 지금 항내 바닥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지난 2008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동해 항내 해저 토양의 오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각 화물이 처리되는 선석별로 이렇게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치워야 되는 총 오염 물질의 양이 33만 5천여 세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연 정광을 하역하는 특정 항만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아연 정광은 주식회사 영풍이 15년 가까이 동해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내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네. 특히 이제 22번하고 23번 선석이라는 특정 위치의 오염이 이게 심각했었는데요. 네. 아연은 기준치의 17배였고요. 네. 구리는 3배, 납도 3배였고 카드뮴도 2배 이상 그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특정 화물을 사용한 화물 업체가 명확하니까 이 오염을 유발한 업체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해수청도 이 23번 선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영풍에다가 이쪽에 있는 오염 물질을 치워라라고 했었고요. 치워야 될 양을 지정해 줬는데 네. 8천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풍이 이 오염 양이 너무 많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을 자체적으로 다시 선정해서 23번 선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2011년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항만 퇴적토의 환경성 조사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해양수산청이 조사했을 때는 23번 선석에 카드뮴이나 납이나 구리가 있었는데 네. 영풍은 아연 정광만 취급하니까 아연만 얼마나 오염되는가를 조사해 보겠다라고 조사했더니까 네. 아연이 전체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양이 2,500여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많이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뭐 해수청은 이거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고민했을 텐데 어쨌든 결국에는 아연만 치워라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양의 한 3분의 1 정도만 치워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 준 거죠. 네, 국가기관이 애써서 이제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원인자인 업체가 조사한 그 제시한 근거 그거를 또 인정했다는 건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조사하려면 뭐 용역 비용도 쓰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이제 해수청 관계자가 지금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없고요. 해수부 본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용역 설계서에도 보시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수심을 확보해요. 수심 확보. 네, 배가 드나들 수 배가 있도록. 드나들면 네. 되는 거였고 네. 오염 물질을 그렇게 깨끗이 우리가 치우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2008년도에 지금 처음에 해수청이 조사한 그 용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 물질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해수청이 동해안 전체 오염됐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23번 선석은 제외하고 다 치웁니다. 아하.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7억 원 정도를 들여서 4만 8천여 세제곱미터의 그 해저에 오염돼 있는 뭐
이런 진흙이라든가 오염 어떤 중금속 이런 걸 치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영풍의 부분은 2008년도부터 한 3, 4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끌고 갔던 거죠. 네, 동해 그 해수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연만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오염된 물질이. 그런데 왜 아연만 치워라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당시 이제 오염이 이제 심각했던 곳이 이쪽 23번석이 이쪽 정도 됩니다. 네. 이쪽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오염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를 보면 우선 이게 구리거든요. 네. 구리가 이쪽의 그 색깔이 진한 곳이 지금 오염도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연은 또 23번 이쪽만 아주 유독 심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드뮴이나 뭐 납이나 이런 부분도 이쪽에 유독 심하게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연이나 카드뮴이나 구리나 이런 부분이 혼합돼서 오염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치워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셨다시피 왜 아연만 영풍이 치워라. 아연만 치우게 했느냐라고 지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아연을 가공하거나 어떻게 뭐 아연 괴를 만드는 과정에서나 보면 아연의 부수적으로 카드뮴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납이나 구리라는 부분도 이 선석을 사용한 곳이 영풍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풍이 썼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추론할 수 있는데 해수청이 아연과 부수적으로 카드뮴이 발생한다는 거를 몰랐거나 네.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영풍에게 편의를 제공했거나 네. 라고밖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카드뮴 같은 경우는 카드뮴 하면 또 연상되는 또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따이 네. 병이라는 네. 또 그런 것도 항만에서 발생했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동해안 내에 카드뮴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추론을 하게 되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아연 오염 물질은 제대로 제거가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영풍이 치운 양은 2,500세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3분의 1만 치운 거죠. 그런데 네. 3분의 1 치운 이 부분도 제대로 치우지 않은 것으로 이건 경찰 조사에서 좀 드러났는데요. 네. 항래 폐기물 준설 작업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들이 짜고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동해안 바닥에 깔려있던 오염 토양이 올라옵니다. 이 준설토에는 아연은 물론 납과 구리 등 사람에게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풍은 동해 항내에서 퍼올린 준설 폐기물을 이곳으로 퍼올려 물빼기 작업을 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시인했습니다. 당초 작업 설계에는 고압 호스를 이용해 바닥에 준설토를 빨아올려 약품 처리를 한 다음 오염물질을 분류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크레인 바가지로 준설토를 퍼올려 항내 부지에서 물을 뺀 다음 반출했습니다.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항만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처리한 준설 폐기물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6,500톤에 달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직원들은 이를 눈감아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준공 처리까지 해줬습니다. 준설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시공사와 발주회사가 짜고 준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제2의 오염을 유발시켰고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개입해 동해경찰서는 당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 등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명과 주식회사 영풍 직원 2명, 준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를 동해수산청과 영풍에 소개해주고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동해시 송정동 주민대표 1명도 입건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우는 방법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2,500세제곱미터를 치운다는 그 부분도 사기가 돼버린 거죠. 네. 정확하게 해야지 그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좀 선별해서 치웠을 텐데 네. 유압 형태로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버킷 형태로 가면 대충 이렇게 퍼올리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퍼올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자체에 순간 이미- 물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물하고 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물은 밖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물하고 같이 섞여서 미세한 진흙 형태의 이런 오염 물질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냐는 거죠. 동해항은 해수청의 어떤 앞마당이에요. 자기네 집 마당인데 어떻게 집 마당에 오염된 쓰레기를 와서 처리하도록 놔두냔 말이에요. 네. 원래 법적으로는 빈 공터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해수청이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뮴도 있었고 납과 구리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없다고 이렇게 결정 지어진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한 7년 전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해수청도 사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동해항 내에 준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해수청이 직접 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이렇게 준설을 한 건 영풍이 최초의 일인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간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아연은 어쨌든 명백하니까 아연만이라도 당신들이 좀 치우시오라고 이렇게 좀 편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해수청 입장에서는 오염 물질도 치우면서 덤으로 네. 수심도 좀 유지하게 좀 영풍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염도도 좀 높게 나왔으니까. 김영호 기자 생각이죠? 예, 저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 카드뮴이나 납은 치우지 않고 아연만 처리를 하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겠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중금속이라는 것들은 토양이나 이렇게 걷어내면 네. 이런 부분이 바로 폐기물이 되고요. 네. 근데 폐기물들은 이렇게 정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 폐기물 전체를 어디다가 지정 폐기물장이라고 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니까 양이 적게 들어갈수록 이제 처리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준설해야 될 어떤 그 부피, 면적, 최적도 줄었고 말이죠. 네. 아연만 뭐 퍼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건조장도 제대로 안 했고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그럼 여전히 오염이 심각하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사건을 동해안의 해저 토양 오염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네. 아직도 이 오염 상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그 2008년도에 해수청이 이 동해안 23번 선석 해저에 있는 그 토양을 치우라고 했을 때 영풍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당시 한국해양대학교에다가 의뢰합니다. 네. 그 이때 이제 영풍은 아연만 얼마나 오염돼 있냐라고 조사를 맡겼던 거예요. 그렇게 의뢰했고요.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네.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2011년도에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아연은 이만큼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라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네. 나서 2014년 4월쯤에 네. 추가로 그 영풍에다 이런 형태의 공문을 보내요. 이 보면 이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조사해 보니까 본인들도 조사해 보니까 아연 말고 다른 게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아연만 제거하는 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수십 센티미터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게 어렵다. 그 완전한 오염 물질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는 오염 심도, 지금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 깊이 깊이를 걷어내라. 더 깊이 걷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네. 공문을 보냅니다. 네. 이게 보낸 날짜가 2012년 4월인데 4월부터 영풍이 이 준설 작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준설 작업하기에 앞서서 영풍 보고 좀 더 좀 깨끗이 준설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00 세제곱미터 정도를 치우는데 비용이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네. 이때 당시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좀 제대로 치우려면 10,000 세제곱미터 정도는 치워야 된다. 네. 비용이 한 16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비용이 더 드는 거죠. 뛰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벌인 기관에서도 자신들이 용역 어떤 방향에 맞게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염 물질을 제대로 잘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뭐 2,500 세제곱미터만 치우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해수청의 조사 결과든 뭐 관청이 명령은 내렸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용역 준 기관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적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의 방향이 네. 용역을 의뢰한 사람이 아연만 조사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나왔던 거죠. 근데 네. 양심적으로 보니까 이게 더 많은 게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좀 돈 조금 더 들여서 완전히 네. 깨끗이 치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 이렇게 뭐 제대로 오염된 토양이 처리가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동해항 내에 지금 오염 물질들이 남아 있다는 거가 지금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바다라는 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 동해항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쪽에 있는 뭐 미세한 어떤 생물들을 먹었을 때 그 생물들은 그러면 바닥 자체에 중금속이 오염돼 있는 것들을 먹었을 텐데 또 동해항의 그 물이 또 어떤 해류를 통해서 어떻게 또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 중금속이 네. 오염된 어떤 해류들이 밖으로 바닷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번에는 스쿠버 다이빙 배워서 말이죠. 직접 물 밑에 들어가서 오염된 결과를 좀 이 네. 방송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물속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예. 네.
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준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의 감독. 이게 물밑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런가요? 준설도 감독도 혹시 물밑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해양수산청은 바닷속의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토양에 대한 오염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주식회사 영풍은 오염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호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내년에 폐교를 앞두고 있는 삼척 노곡 분교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한 공동체의 실상을 조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82년부터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가 약 3,600여 개입니다. 강원도만 해도 675개 학교가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이 강화될 경우 폐교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초중고 40%인 270여 개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네, 마을 공동체의 보루이자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학교가 사라져서 뉴욕타임스의 기사대로 고스트타운, 유령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뉴스토크 말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